박영선 총장님 모셔서요. 공명선거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불꽃 감시단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총장님 모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광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탁을 드려서 올라가서 이제 마이크를 갖다가 지금 잠시 제가 쓸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고무적인 기분 좋은 용기가 나는 그리고 힘이 솟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나요? 국정원에서 중앙선관위에 갔다가 전산 점검을 했더니 엉망진창이더라. 해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의 보안 상태가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이후로 모든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정치권이 소위 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갖다 올리는 것도 팝콘 튀기들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1월 2일 날 그렇게 우리가 4년 5년 동안 목 놓아 떠들어도 꿈쩍하지 않던 이 국민의힘당이 11월 2일 날 최고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무슨 결의했냐?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갖다가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제도권 정당이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우리가 그간 4년 5년 동안 떠들어왔던 이 부정선거 문제, 이 조작 문제, 그 다음 부실선거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된 날이 바로 11월 2일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거기 설치해서 11월 7일부터 최초로 그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더욱더 고무적이었던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떠들어도 이 제도권 정치인들이 우리 애국 동지세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중에서 딱 3명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지명을 해갖고 그 직위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 첫 인상이 무엇이었느냐? 거기에 특별위원회에 구성된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이 누구였냐? 삼선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사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사문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만희 의원도 위원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이 부정선거 문제 다룰 때 관계가 되는 국회의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에 있는 여당 간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간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 특히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의힘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명 구성된 그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구성을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았던 인상이 뭐였냐? 이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분들이 대체 부정선거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얽히고 복잡한데 이걸 갖다가 중학교 2학년도 알아두신 수준으로 저희 몇 번에 가서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전 싸웠어요. 작전. 여러분들이 그간 4년 5년 동안 싸우면서 저 중앙선관위한테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는 것 요구한 사항이 수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갖다가 모든 걸 함께 요구해서는 절대 통과 안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중요한 것 갖다 통과시키는 블러핑, 작전, 안개서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한 몇 년 동안 이거 갖다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연구해오고 분석해오고 고민을 해오다 보니까 결국 부정선거의 문제는 투표 위조를 하고 투표지 침감을 하더라. 이 문제에 결국 귀결되더라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은 무슨 조작하건 간에 결국은 투표지 위조더라. 투표지 바꿔치기더라. 그럼 투표지를 갖다 바꿔치기는 위조를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에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무엇이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인 날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많은 우리 동지들이 현수막에도 걸고 떠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개인 도장을 갖다 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 다 통과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설득해갖고 그 11월 7일부터 특이고 활동해갖고 12월 중순까지 선관위하고 4번에 거쳐서 미팅을 갖고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이 12월 27일날 중앙선관위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QR 코드 쓰지 말고 바코드 써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코드 쓰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투표지 같은 이송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들이 입회해서 이송해야 된다. 시장님들이 이번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너희들 전자개표기에만 의존해갖고 개수를 해내는데 그러지 말고 수검표하라, 손으로 세라 라는 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수검표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투표관리관, 당일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날인 문제가 그 보도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어갖고 저희들이 민간위원들이 다시 TV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갖고 다시 그 위원들을 갖다 모시고 설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이게 빠지면은 딴 게 아무리 돼도 정권의 애국동지를 다시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그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다시 부정선거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공식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밑바닥에 위신경이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가오는 4.19 총선에서는 굉장히 공천 과정에서 난맥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 과정을 갖다가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후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공천이 안 되신 분이 또 싸울 수 있다. 그렇다 치면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소위 공명선거가 담보되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재 현역으로 계신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갖다 저희들이 속으로 공략을 하면서 이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찍는 문제에 갖다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2번에 걸쳐서 소위 생태를 쓰다시피 해갖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상우 위원장이 하시는 말이 그래 그건 좋다. 그러면은 바로 지난 월요일 며칠이었죠? 11일이었죠? 11일 9일이었죠? 9일 11월 9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그러면은 선관위를 다시 불러갖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갖다가 그 전 금요일날 약속하셨어요. 그 김상우 위원장이. 그래가지고 그날 부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특위위원들 다 안 불렀어요. 특위위원도 안 부르고 김상우 위원장 하나하고 윤재 원내대표 딱 둘이 사무총장을 불렀습니다. 김영빈 사무총장을. 그 전에는 오라 그러면 사무총장 안 왔어요. 안 오고 중앙선관위원회 선거 7장하고 선거관리과장하고 선거기관과장 딱 3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뭐 이 사람들도 사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선거 7장은 모든 공직선거법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를 갖다가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선거 7장이고 공직선거법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거에 대한 법률 개정 문제에 갖다 총 책임진 사람이 선거관리과장이고 그 다음 모든 기기 무슨 뭐 자료 무슨 뭐
전자대표기, 개수기 모든 걸 갖다가 책임진 사람이 선거 기반 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 월요일날 이틀 전에는 사무총장 딱 한 사람만 불렀습니다. 사무총장 딱 한 사람과 김상은 위원장 그리고 윤재호 원내총무 딱 세 사람이 국회에서 딱 회의를 갖다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 선관위가 12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많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원회는 위원회 체제입니다. 정부 체제가.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이 비상임이라서 노태악이라고 하는 위원장은 사실 힘이 없어요. 바지사장이에요. 그럼 거기 상임위원하고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안건 올려서 결정을 받은 사항이 바로 10월 27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가 그 내용이다 라고 이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다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김상 위원장하고 김재혁 원내총무가. 그런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불확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명성을 하자고 하는 거느냐. 그리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지금 선거 행정관리 체계가 의심스럽다 라고 전 국민 50% 이상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157조 158조죠 공직선거법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도장 날인도에다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라고 다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그 김용민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길 내가 말 알아듣겠다. 그러면 다시 선관위에 돌아가서 안건 다시 올려보겠다. 위원회에서 다시 상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윤재호 원내총무가 딱 손 잡은 거예요. 이 김용민 사무총장이 손 잡아서 다시 들고 다시 좀 앉아봐라. 지금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요번에 4.19 총선에서는 개인 보장 난임 문제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힘당이 총력을 다해서 재정지원, 예산지원 다 할 것이고 행정지원까지 할 것이다. 행정장까지 만나갖고 행정지원까지 하도록 모든 공무원 다 동원할 수 있도록 다 총력을 다해 도울 테니까 반드시 관철시켜달라고 윤재호 원내총무가 얘기를 한 거 손 꽉 잡고는. 그러니까 이 김용민 사무총장이 또 막 찡해졌어요. 찡해져갖고 다시 앉아서는 알겠다. 그 뜻을 내가 그 정부 입장하고 그 공무원들 시켜갖고 다시 요번에 위원회에다가 1월달 내에 위원회에다가 다시 갖다 상정시키겠다. 되는 방향으로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후 4시 반에 저 국회에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100%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못합니다. 왜냐? 어차피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그것이 100%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제도권이 지난 4년 5년 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도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저 부정선거 세력, 암흑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저들이 고지를 부리고 땡깡을 피다치면은 국회가 또는 정당이 또는 행안부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고집을 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할 때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희망회를 돌리고 승리회를 돌리면서 일을 갖다 준비해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암흑 세력,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암흑 세력한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번 4.19 총선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의 부정선거 조작성을 막을 수 있는 비책이 있고 비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에 옮길 것이다. 실천에 옮기는 발전식을 갖다가 국회의원 한복판에서 그 행단 치를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나는 행사를 갖다 바로 돌아온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회의소에서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우리가 저 세력에 대해서 전정포고를 하는 날입니다. 전정포고를 할 때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하면 전정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 국회의원 회의실이 흘러넘치도록 국회의원 회관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모였을 때 그날 참석한다는 국회의원들, 그날 참석한다는 어려서 기자들이 우리들의 힘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들의 움직임을 갖다 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런 행사를 한다고 국회의원들 초청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안건을 조사했을 때 여태까지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며칠 전에 저 밑에 계신 미공석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박사님께서 행안위 소속 22명 국회의원한테 설문지를 갖다 보냈습니다. 설문지에 뭘 보냈냐? 우리가 했던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갖다 짚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항을 집어넣습니다. 이 설문지에 대해서 무려 1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단 한 명도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했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분이 답변을 주시고 있고 그다음 그 중에서 3분이 당일날 참석하시겠다고 답변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13일 열리는 공명선거 불꽃 감싸 발대식은 지난 우리가 4년 5년 동안 제도권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우리의 목소리가 비로소 광명을 보고 언론 보도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 토요일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로 다들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